안녕하세요. 블루샤크 코리아 김 과장입니다. 요번에 R1K를 런칭하고 R1K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기존 R1이나 R1 라이트랑 무엇이 다른가? 이번에 저도 개발하는데 한 발 담궈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1K는 초에 준비할 때부터 배달용을 포커스로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10시간은 타야 되지 않는가에 저희의 이제 주안점이었습니다. 일단 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쇼바입니다. 쇼바는 조절식으로 변경을 했어요. 승차 인원의 무게나 짐의 정도에 따라서 조절하면서 타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시트인데, 시트의 쿠션을 좋게 하려면 저렴한 스펀지 형태의 쿠션을 넣으면 돼요. 그랬을 때 처음에 앉았을 때는 좋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게 오래 타면은 허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비싼 메모리폼 같은 재질의 시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시트를 눌러보면 이게 좀 딱딱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대신에 좀 오래 탔을 때 이 시트가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재질의 시트를 좀 말랑하게 만들려면 밀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펀지처럼 시트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밀도는 유지하되 충격을 완화해주는 첨가제 같은 게 있다고 해서 그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트 눌렀을 때 큰 차이는 모르겠는데, 장시간 주행했을 때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허리가 좀 덜 아프게 그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모터 컨트롤러 같은 경우도 R1K는 완전히 변경했어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 같은 건데, 모터 컨트롤러가 출력에 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가지고 모터의 출력은 높은데 성능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게 이제 세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컨트롤러의 성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R1K는 전기 자동차의 컨트롤러를 생산하는 업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좀 더 고품질의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초반부터 요 리미트가 걸리는 그 한계치까지 좀 강력한 토크가 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높은 등급의 바이크보다도 더 잘 나간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R1K와 기존의 R 시리즈와 이제 차이점 중에 하나는 착차 센서를 빼버렸습니다. 그동안 안전 때문에 착차 센서를 넣어 놨었는데, 일을 하시면서 착차 센서가 있으면 불편한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착차 센서는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배터리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쿠르 배터리를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충전하실 필요 없이 스테이션에서 교체만 하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아론 라이트의 것을 차용을 했는데, 이 속안의 부품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부의 시스템적인 부분은 R1 것을 대부분 차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1에 있던 디지털 스마트 키 같은 걸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키가 뭔가 하면은, R1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방식의 스마트 키로 이용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핸드폰이 스마트 키 역할도 해서 레디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전원을 온오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기능이 R1K에도 가능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부의 부품 소자 하나하나까지도 좀 신경을 썼습니다. 원래 R1의 부품 품질이 좋기도 하지만 R1K 전용으로 들어가는 부품들 중에서도 반도체 부품들을 전체적으로 다 좋은 걸 바꿨습니다. 보통 회로기판 같은 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부품들이 전부 다 비싼 거를 써도 소자 같은 거 이제 하나 잘못 쓰면은 그냥 그 부품은 고장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품질을 올려가지고 내구성이나 이런 데 좀 기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내연기관 오토바이나 전기 스쿠터에서 자석 거치대나 열선 그립 같은 이런 추가 액세서리를 장착하면 레귤레이터나 DC 컨버터가 망가진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전기 스쿠터에서는 추가 액세서리에 관해서 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런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R1K에 특별히 이제 주행용 컨버터하고 추가 액세서리 전용 컨버터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장착한 액세서리에서 트러블이 생겨도 주행에는 문제 없게끔, 이 주행용 컨트롤러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없게끔 좀 설계를 해봤습니다.
21년도부터 판매된 블루샤크의 차대에 대한 트러블은 없습니다. 분해되어 있는 차대를 혹시나 보시게 되면 차량의 하중을 실질적으로 받쳐주는 리어 프레임의 강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쇼바를 보통 보조 프레임으로 이렇게 지탱하는 구조가 아닌 메인 프레임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차량의 충격을 받아주다 보니까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전방 휠과 이어지는 프레임의 형상도 이 기본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급의 그 차량의 차대보다도 설계와 품질이 좀 좋아가지고 매우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액세서리를 많이 추가하게 되었는데, 배달을 위한 슬라이드 짐대는 당연히 있고요. 많이 요청하셨던 EPP 박스를 구성품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잡러를 위해서 2인 승차가 좀 편리하게끔 탑박스 캐리어를 새로 추가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던 사이드백 캐리어도 생산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 요 가운데에 물이나 부피가 큰 물건 혹은 요 토드박스 같은 보온백을 놓았을 때 발을 놔두기 불편하기도 하고, 발을 좀 펴서 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장 발판도 요번에 좀 추가를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파킹 브레이크나 멀티바 같은 많은 분들이 좀 필요하는 아이템들을 추가했고, 그리고 또 추가 중입니다. 기존의 R 시리즈 같은 경우는 사이드 스탠드가 알루미늄 재질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넘어지시면 알루미늄의 특성상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R1K는 철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철제 같은 경우는 넘어졌을 때 먼저 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버텨줄 수가 있어요. 철제 스탠드 같은 경우는 뭐 사이드 스탠드 클립 같은 액세서리를 또 달 수도 있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이런 추가 액세서리를 또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R 시리즈들의 이제 장점인데, 여기 이제 브레이크 성능이죠. 전방에 3P 그리고 후방에 2P가 연동 브레이크로 해가지고 좀 강력한 브레이크 성능을 자랑합니다. 뒤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리어에 2P, 앞에는 가운데 있는 한 개의 피스톤이 작동을 하고, 앞브레이크를 잡으면 위아래에 있는 요 피스톤 두 개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앞뒤 브레이크를 같이 잡으시면 총 이게 5개의 피스톤이 작동을 하고요. 브레이크 성능이 꽤 강력한 편입니다. 거기다가 전자식 브레이크가 추가되어 있어서 원래 더 강력한 브레이크 성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R1K에서는 전자식 브레이크를 빼버렸습니다. 브레이크를 이게 살짝 잡았을 때 약간 울렁울렁거리는 느낌도 나고, 관성으로 인한 좀 타력 주행이 안 되다 보니까 요걸 빼버렸어요. 25년식은 전부 공통사항이긴 한데, 요 스위치의 내구성들을 좀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감도 많이 바뀌어졌고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스위치가 작동을 했었습니다. 요런 버튼들도 눌리는 감이 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방수나 그리고 내구성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향상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부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스위치들은 어느 회사든 다 동일합니다. 여기 이제 뭐가 걸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 옷이나 이런 게 걸려서 부셔지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버튼류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좀 조심히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요런 데도 그냥 이렇게 가볍게 누르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끝에를 힘껏 누르시면 아무래도 좀 부러지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용상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맨 마지막까지 이제 고민을 했던 기능이 있는데, 언덕길 밀림 방지 기능이에요. 언덕길 밀림 방지 기능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 한 5초에서 10초 사이 정도를 이렇게 기다리시면 여기 이제 전자식 브레이크가 잠기게 됩니다. 언덕길에서 이제 밀림 방지 기능이 된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큰 사용상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언덕길 밀림 방지가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상태에서 오토바이 이제 끌바를 할 때 전자식 브레이크가 잡혀 있어 가지고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이거 좀 크리티컬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후진 모드나 아니면은 끌바 모드로 이제 끌고 가시거나, 아니면은 요 모드를 레디 상태에서 이제 P로 다시 바꿔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이거를 언제 P로 바꾸고 언제 레디로 바꾸고 그럽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덕길 밀림 방지 기능은 빼버리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다양한 분들의 피드백을 좀 받아서 했고,
그 대신이라고 하면 뭐한데, 저희가 이제 파킹 브레이크를 기존에 액세서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굉장히 오르막이나 내리막에서 좀 편리합니다. 파킹 브레이크를 쓰는 방법은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고 브레이크만 놔주시면 됩니다. 파킹 브레이크를 풀어주시는 방법은 그냥 가볍게 브레이크 한 번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빠르게 브레이크 잡으실 수도 있고 풀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